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튼하우스나 여러 가지 사건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좀 굵직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40년 만에 미국을 완전히 장악하는 트럼프와 공화당. 현재의 정국은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제 대단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지지율이 오르는 것, 그것보다도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혁신이 트럼프의 의지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은 더욱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트럼프와 새로운 공화당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순간에 우리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작년 11월 대선 때 우리가 경계를 늦췄기 때문에 그 참사를 겪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이든이나 이 민주당이 아닙니다. 바로 공화당 내부, 우파 내부 진영입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공화당 내부에 배신자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난하게 연임을 했을 겁니다. 바로 내부에 숨어있는 칼. 박근혜 대통령 역시 내부의 배신자들로 인해서 탄핵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에서 공화당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촉수는 양당 모두에 뻗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 달 전 기사지만 공화당원 80%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출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하면 이제 그에게 지지를 던지겠다. 이 정도면은 무난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프라이머리를 통과하고 대통령 후보로 선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올라온 조사입니다.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이 공화당이 8포인트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전체에 대한 지지율이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공화당 지지율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것은 역시 바이든의 무능입니다. 바이든 무능 때문에 민주당과 바이든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공화당은 현재 40년 만에 처음으로 unmatched power, 40년 만에 이 전례 없는 파워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반면에 바이든과 민주당, 오바마나 이런 세력들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것은 이제 바이든의 무능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옳았다는 것을 미국민이 이제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이나 한국, 일본의 비루한 정치 상황과는 달리 미국은 어쨌든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단순 지지율보다도 공화당 내부의 변혁이 더 중요합니다. 공화당 내부에 이 썩은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들, 라이노들을 축출하고 이 미국 중심주의, 애국주의, 그리고 미국의 주권, 미국의 기독교적인 전통, 이것들을 사수하고 고수하려는 애국 세력들이 공화당을 차지하고 이 세력이 미국의 정계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이 과거의 공화당은 오히려 이제 딥스테이트나 일루미나티라고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만 이들과 더욱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주당보다도 더 이 과거 이제 90년대 이전에는 공화당이 이들 딥스테이트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공화당 세력을 개혁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는다. 그 경우 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겪었던 그 참상을 그대로 이제 다시 반복하게 되는 거죠. 뻑하면은 이제 탄핵안이 올라오고 바로 그런 일이 진행되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오늘 올라온 기사입니다. 머저리 테일러 그린이 이 케빈 맥카티 하원 원내대표를 정면에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는 이제 이 국민들, 공화당원, 애국 세력의 지지를 받는데 불충분한 인물이다. 네가 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정면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뜻은 이 그린 의원이 이 하원 원내대표에 이제 도전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 그 정도 무게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그린 의원 같은 사람들이 케빈 맥카티를 공격할 정도로 이 공화당의 기존에 있는 지도부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치 맥코넬이나 케빈 맥카티, 케빈 맥카티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미치 맥코넬은 반드시 축출해야 됩니다. 상원 원내대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공화당 내부의 개혁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아리조나 주지사 후보로 이제 TV 앵커 출신 캐리 레이크를 공식 지지 선언했습니다. 캐리 레이크는 선거 부정 규명에 이제 열심인 사람입니다. 자, 현재
이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계속 당선이 되고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화당이 점점 더 이제 트럼프의 충성스러운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뭐 트럼프에 대한 컬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 중심주의, 미국의 주권, 미국의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전통, 앵글로색슨 전통, 이런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들을 고수하고 수호하려는 세력들이 트럼프 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칼 리턴하우스가 결국 이제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비디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명백한 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주민들, 배심원들이 이 용기를 가지고 무죄를 이제 선언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이런 미묘한 문제에 있어서 이들은 대체로 이제 이 좌파의 위협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칼 리턴하우스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어쨌든 이들 주민이 용기를 내었다는 것은 미국의 이제 근본적인 민심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빨들, 이 좌빨들의 폭력에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 이런 정신들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힐러리 클린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칭찬을 하면서 지금까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 그런데 국민들이 왜 비난을 하느냐? 언론들이 재구시를 못해서 조 바이든의 업적을 제대로 이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이제 평가를 하지 못하는, 높이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망발을 떠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미친 소리죠. 그런데 이 힐러리가 이제 조 바이든에게 SOS를 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힐러리는 아시다시피 지금 존 듀렌 이 특별검사가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기소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역시 힐러리 클린턴이 될 겁니다. 과연 거기까지 갈 것인가? 딥스테이트 세력이 용납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회의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FBI 국장, 부국장까지 기소를 해야지 어느 정도 이제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볼 때 힐러리가 조 바이든에게 이제 SOS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올라온 기사인데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미국 증시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미크론 코비드 변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공발 새로운 변종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남아공발 비행기나 여행객들을 다 차단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제 여기에 조인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이 남아공에서 오는 것은 막을 수 없겠죠. 그러나 비국적자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일단 미국은 무조건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영국도 조인한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오미크론 변종은 이 감염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감염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데, 교과서적으로는 감염률이 저렇게 높은 경우는 치명률이 엄청 낮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저는 의사도 아니고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무지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식,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렇게 감염률이 이제 엄청나게 높아지면은 치명률이 엄청나게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계절성 독감보다도 이제 훨씬 낮은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어떤 처음 출현했던 바이러스가 드디어 수명을 다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 정부는 오미크론으로 또다시 이제 극성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오미크론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바백스가 우리 그거 이미 테스트하고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노바백스 백신은 오미크론에 잘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 테스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오미크론이 확대되고 조만간에 노바백스가 잘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노바백스를 전 세계 인류에게 이제 투여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바백스 바로 뒤에는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죠. 저 오미크론 누가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바로 뒤 빌 게이츠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노바백스의 백신 생산 회사가 한국에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죠. 만약에 노바백스가 오미크론에 잘 듣는다, 오미크론이 전 세계에 퍼진다, 그러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이 또 오를 것 같습니다. 최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올라온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검찰이
태블릿 PC는 최소원 씨에게 주지 않겠다. 왜? 최소원 씨 거인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황당한 논리로 최소원 씨가 이제 태블릿 PC를 달라는 요청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검찰이 이 태블릿 PC를 훼손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환 변호사님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신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소송이 확정되기 전 신청인 외 여타 권리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압수물을 환보하거나 폐기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검찰은 태블릿 PC 건드리지 말고 증거 보존해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증거물을 보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사를 꺼낸 것은 작년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꺼낸 겁니다. 작년 미국 대선에 대한 재검이 각 주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된 데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몇 달 전에 아리조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이렇게 이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화당이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 시민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을 빼는 게 아니냐, 도망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각 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 공정성을 위한 투쟁, 선거법 개정 그리고 작년 대선에 대한 재검은 각 주에서 각 주 주민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각 주 주민들, 각 주의 공화당 의원들, 주의회에서 그리고 이것이 원래 맞는 겁니다. 주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각 주의회, 주의회 의원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각 주의 카운티별 지지하는 공화당 주민들 이들의 손에서 현재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 이제 발을 뺀 상태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주의 선거법 개정이나 선거 규칙 개정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검과 관련해서 작년 재검과 관련해서는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서 비교적 천천히 진행하면서 증거물 보존 위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증거물을 계속 보존을 하고 내년 11월에 중간선거에서 상원, 하원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그리고 주지사, 주정부 각 조그마한 선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셰리프부터 커미셔너, 실제 이제 이 사법 집행권을 가진 각 주의 조그만 사법 집행권을 가진 그런 검찰총장도 포함한 겁니다. 그런 선거들까지 다 이제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증거물을 깔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증거물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현재는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선거에 관련된 방송은 사실은 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이렇게 가다가 결국 이것은 내년 중간선거 지나고 증거물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에 의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배후 세력들, 주커버그, 소로스 지켜봅시다.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그리고 폼페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폼페이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습니다. 폼페이오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이제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런 다이어트를 파워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저도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폼페이오가 평소에 이제 육중한 체중이었는데, 체중을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폼페이오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나올 프라이머리에 나올 이제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리고 폼페이오, 론 드산티스는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는 저는 아웃이라고 보고 대체로 이제 이 3자가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애국적인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 폼페이오 그리고 이제 드산티스 자, 이 인물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가 이제 결국은 배신을 했는데 마이크 펜스는 어쨌든 딕 체니 인물입니다. 딕 체니의 힘에 의해서 인디애나 이제 이 주지사까지 하고
딕 체니의 힘에 의해서 그 현재 위치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딥스의 졸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선거 이전에 이 딥스테이트와 접촉한 정황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제 최상류층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로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공화당의 이제 내부에 강력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도움 없었으면은 그때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딕 체니의 인도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깅그리치라든가 이런 이 조지아 사단들, 원래 이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의 이 여러 가지 계파의 도움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 대통령에 있으면서 다양한 딥스테이트 세력들을 자신들 희하에 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머누신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재무장관 머누신. 자, 그리고 폼페이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보다도 사실은 미국인들이 이제 더 우려를 하는 겁니다. 폼페이오는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에 CIA 국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국무장관으로 와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를 가장 충실히 수행했던 사입니다. 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가 미국 제일주의 아젠다를 가장 충실히 수행했던 조력자들은 역시 폼페이오와 마이크 펜스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 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마이크 펜스는 명백하게 배신을 했는데 폼페이오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지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폼페이오는 CIA 국장을 지냈고 실질적으로 딥스테이트 가장 핵심적인 부서의 수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인물을 왜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CIA 국장으로 임명을 했을까? 집권 첫 해. 이 뜻은 이 폼페이오 역시 딥스테이트에 이 도움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인물도 예외가 없습니다. 머누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장관도 그렇고요. 자, 여기서 폼페이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고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 대선 과정에서 입도 뻥끗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IA나 FBI나 그리고 국방부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한 것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조직, 이 딥스테이트 모든 이 촉수가 닿는 모든 곳은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물러났습니다. 이 루머는 사실 올 1월 달에 나온 루머입니다. 머누신 재무장관 딥스테이트의 뭐 완전 철저한 하수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를 재무장관에 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딥스테이트 눈치를 보면서 4년을 지냈던 겁니다. 뭐 이 양반이 대통령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 왜 머누신 장관을 앉혔겠습니까? 그리고 왜 주변의 수많은 인물들이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었겠습니까? 그들과 딥스테이트와 타협을 하지 않는 한은 대통령 연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폼페이오랑 먼저 머누신이 제안했다고 합니다. 1월 6일 의사당 난입 직후에 이 폼페이오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수정헌법 25조에 의거해서 즉 심신 이야기죠. 저 인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끌어내리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통령이 참석하고 내각이 참석해서 이 부통령이 이제 동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각의 뭐 과반수인가 3분의 2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의를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마이크 펜스가 끌어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우 만약에 그것이 실현되었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출마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안했던 인물이 머누신입니다. 머누신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전혀 뭐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머누신은 금융자본, 월스트리트, 연준에 완전히 지배당한 하수인입니다. 그가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자, 트럼프 대통령 1월 6일 사태, 의사당 난입 사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그 사건에 관련해서 제가 자세히 떠들 수는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또 제재를 하니까요. 어쨌든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머누신이 수정헌법 이제 25조에 의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 끌어내리자 이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 암살 때 뭐 이제 대통령이 부재했기 때문에 부통령이 승계를 하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과연 폼페이오가 배신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가 올 1월에 나왔을 때는 아무도 여기에 이제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뭐 마이크 펜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고 폼페이오 역시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지지난주에 작성된 겁니다. 뭐 이제 11월 달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Betrayal, 이제 배신, The Final Act of the Trump Show, 트럼프 쇼의 이제 마지막 무대, 이런 책이 나왔는데, 역시 ABC 워싱턴 이 특파원인 조나단 칼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1월 6일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서 이 문우신이 제안을 하고 뭐 마이크 폼페오랑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올 1월에 이 루머가 터져 나왔을 때는 폼페오 측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책이 나오고 나서, 이번 달에 책이 나오고 나서는 대변인을 시켜서 이제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실명을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좀 이제 폼페오 역시 끌어온 거죠. 뭐 실제로 이 일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폼페오 역시 이제 이런 제안을 받았고, 그리고 일레인 차오, 뭐 여러분 아시지만 그때 교통부 장관이죠. 중국계 여자, 뭐 중국 공산당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리고 미치 맥코넬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치 맥코넬과 결혼했죠. 이 공화당 내부 세력과 중국 공산당과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그런 인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것은 올 초에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하는데 이제 동의를 일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폼페이오의 첫 번째 반응은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폼페이오는 법률적 해석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떤 법률 자문들에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런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14일 임기가 남은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폼페이오가 한 일입니다. 강하게 거부한 것이 아니고요. 이 민주당이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출마를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트럼프가 무서웠던 것이죠. 물론 이 책의 저자 칼은 트럼프 내각이 트럼프를 끌어내리는데 동의를 한다, 이런 생각 자체는 루드크러스,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 현재 폼페이오 상황을 종합하면, 파워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폼페이오가 2024년에 출마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스를, 지지를 끌어내야 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죠. 자, 이 여러 가지 뭐 루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펜스 역시 2024년 출마를 할 것 같은데, 이 마이크 펜스 같은 경우는 펠로시나 뭐 척 슈머, 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고 이 수정헌법 25조를 이제 내각 미팅을 만들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하는가, 이런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5일 동안 아무 대답을 하지 않다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축출에 대해서는 펜스는 분명히 반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화당, 민주당이고 말할 것 없이 기성정당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딥스테이트의 몸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카발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미국민들의 편이 되어서,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적 정신의 편이 되어서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기득권 세력에게, 딥스테이트나 뭐 일루미나티, 카발 세력에 홀로 있는 섬과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외로운 존재였던 거죠. 이 전통적인 공화당과 민주당 역시 뭐 딥스테이트의 뭐 몸통이든 팔다리든 뭐 어깨뼈든 말할 거 없습니다. 이들 모두 한 통속입니다. 결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핵심적인 측근들, 참모들, 이 주변을 둘러봐도 전부 딥스테이트의 하수인들밖에 없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화당의 내부 개혁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과정입니다. 공화당 내부에 있는 이 썩은 수구 기득권 부패 세력들, 친중주의자들, 글로벌리스트들 이들을 축출해내고 미국 중심주의, 주권주의입니다.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이런 주권주의. 어떤 면에서는 국가주의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자, 국가의 주권을 소중히 하는 이런 사람들로 모인 정당으로 만든 다음에 이들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고 주정부를 장악하고 그리고 각 주의 주의회를 장악해서 미국을 다시금 새롭게 부활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방식으로 공화당 내부를 개혁하고 있고, 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자, 폼페이오라든가 이 마이크 펜스, 그리고 이제 드산티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자들, 그 과거에는 2016년 이전에는 딥스테이트 세력의 하수인들입니다. 이들이 2024년 도전을 하는데, 자, 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로서는 2024년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신체적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경우 이 폼페이오라든가 마이크 펜스 이 자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위치를 낚아채겠죠. 그러면은 다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무서운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펜스나 폼페이오가 트럼프의 아젠다에 충성스러웠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본질이 과연 바뀌었을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폼페이오는 작년 11월 대선 선거 이후부터 물러날 때까지 철저하게 선거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자가 철저하게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드산티스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가장 국민적인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플로리다 주지사죠.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역시 이 노파심 때문에 그의 과거를 이렇게 추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폼페이오 같은 경우는 과거에 티파티, 공화당의 이제 티파티 세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산티스 배후에는 사실은 부시 동생이죠. 잽 부시, 플로리다 전 주지사입니다. 잽 부시의 인도스가 있었습니다. 잽 부시의 지지로 사실은 이 론 드산티스가 정치적으로 계속 성장해 왔던 겁니다. 2012년, 2014년, 2016년 하원 의원되고, 그리고 2016년도에 상원에 도전을 했다가 결국 현직에 있었던 이제 마르코 루비오에게 그냥 마르코 루비오 입장을 봐서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코 루비오나 이 드산티스나 그 배후에 사실은 잽 부시가 있습니다. 잽 부시가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론 드산티스는 학부를 예일대 나왔습니다. 예일대 나오고 하버드 로스쿨인가 예일 로스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군 법무관으로 갔습니다. 이 예일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시 가문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본고장이죠. 자, 어쨌든 이 드산티스는 묘하게 이제 부시 가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폼페이오도 그렇고 드산티스도 그렇고 마이크 펜스도 그렇고 도대체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현재 위치까지 오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아직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런 순간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대선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펜스나 이 폼페이오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사실은 이 자들이 이제 이 딥스테이트의 계획에 합류하거나 동조하거나 묵시적으로 이제 승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드산티스도 몇 가지 이제 이 인간 연결고리에서 깨름칙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가 내부 배신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모든 일들이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변혁시켜 나가고 있는 공화당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 더욱더 경계해야 됩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내부의 배신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